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산 197번지에 있는 변한열 선생의 묘소에 왔습니다. 선생의 조부가 원나라 사신을 수행하여 심양에 갔고 원세조로부터 심양후의 봉작을 받으면서 그곳에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선생은 심양에서 태어나 1351년 원나라 묵과의 장원급제하여 형부상서에 올랐습니다. 이듬해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혼인하여 고려로 돌아올 때 호위대장으로 함께 들어와 정착하였습니다. 공민왕은 선생에게 본향을 하사하여 원주변시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고려에 정착한 선생은 무관으로서 활약하여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안우와 함께 홍건적을 물리쳤고 표영장군과는 제주를 정벌하였고 이성계와는 외적을 격파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으로 원주 부원군에 봉해지고 재상에 해당하는 판삼사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1388년 이성계와 함께 요동정벌에 나섰다가 위화도 회군을 하였습니다. 위화도 회군을 한 이성계는 우왕을 패하고 창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창왕이 우왕과 마찬가지로 신돈의 자식이란 이유를 들어 패하고 공양왕을 옹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성계의 세력이 공양왕을 허수아비왕으로 만들고 역성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이 좋아 역성혁명이지 엄밀히 따지면 반역을 위한 역무입니다. 이때 선생은 이성계의 이러한 권력욕에 반기를 들었고 이성계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이성계의 세력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1389년 대오군 김저가 우왕의 보기를 모해했던 일이 발각되자 선생 또한 그 일에 연루되었다고 누명을 씌워 한양에 유배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 처형하였습니다. 정몽주 선생과 동시대에 살았던 변한열 선생이 무슨 일인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저물어가는 고려 왕조를 위해 충의와 절개를 지킨 충신입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선생의 묘소는 양주 주엽산에 모셨는데 약 80년 후 이곳으로 이장하였다고 합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선생과 선생의 부인인 원주원씨 묘소입니다. 비문을 보면 원주원씨 부라고 새겨진 것으로 봐서 부인은 백곡방향, 선생은 청룡방향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국세에는 인기좌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240도 신방으로 빠져나가다가 묘소 앞 대은연지 부근에서 수기를 만나 멈추었습니다. 선생의 묘소는 적확하게 점에 이루어진 명당으로 역량 또한 대단합니다. 오늘은 선생의 묘소를 배경으로 천심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전명당의 중정처를 천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묘지중앙 일직선을 천심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연못과 같은 물이 있으면 천심수라고 합니다. 고서에 이르길 천심에 물이 모이면 부기가 크고 높다는 뜻의 수치천심 거부현귀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물이 천심에 모이지 않고 곱게 뚫고 빠져나가면 수파천심이라고 해서 자수는 귀하고 재물 또한 모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 무자지인 수파천심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수파천심이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묘지중앙, 즉 향중앙에 연못 같은 물이 있으면 명당으로서 부귀현달하지만 물이 없거나 물이 모이지 않고 직수로 빠져나가면 사람과 재물에 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묘지 앞에 연못만 있으면 무조건 명당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고서의 수치천심, 거부현귀라고 하니까 좌청룡 우백호가 잘 감싸고 묘지 앞에 연못만 있으면 흔히 명당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묘지 앞에 물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묘지 앞에 연못이 있으면 진열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진열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열 앞에 있는 물, 즉 천심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천심수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심수는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가 빠져나가는 방향이 천심이고, 이때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가 천심수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를 멈추어 개수즉지를 실현하는 물이 천심수입니다. 천심수에는 합수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수가 있습니다. 여기와 개수즉지를 실현하는 수기는 진열을 찾고 전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묘역의 원래 모습을 유추하면 청룡과 백호자락을 적시고 내려온 물이 대은연지 부근에서 합수 형태로 천심수를 형성하였습니다. 이것을 묘소 좌우에서 흘러내려왔다고 해서 음양교배라고 합니다. 표시한 지점이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처입니다. 현재 조성된 연못과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은 묘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백호 방향으로 연못을 이동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진열과 함께 내명당에 있는 천심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선생의 묘소는 가히 교과서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이 천심에 모이지 않고 직수로 빠져나가면 수파천심이라고 해서 자손은 귀하고 재물 또한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물이 재물을 관장한다는 수관재물이라는 문구에 얽매여 묘지 앞에서 물이 직수로 빠져나가면 재물 또한 빠져나간다고 간평을 합니다. 반대로 묘지를 향해 물이 직수로 들어오면 재물도 함께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서 절순이 되고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는 애당초 흉지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 즉 천심수가 없으면 진열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물길에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길이기도 합니다. 해서 직수로 물이 빠져나가면 바람의 영향 또한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흉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가 천심수입니다. 고려 충신인 선생의 묘소는 진열과 여기 그리고 수기가 일직선상에 있으며 또 수기 뒤로는 아미사와 같은 안산이 있어 가히 교과서 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의 묘수를 답사하면서 풍수뿐만 아니라 고려의 진정한 충신을 만날 수 있어서 보람띄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